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들죠? 소파를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요. 혹시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사는데도 어쩐지 외롭고, 말은 줄고, 눈치는 늘고, 하루하루가 답답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서로 등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죠. 일본의 한 조사에선 혼자 사는 노인의 행복도가 노년 부부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함께 있다는 게 꼭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말없이 쌓여온 서운함, 고쳐지지 않는 습관,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더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덜어내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황혼 부부를 위한 5가지 평화 조약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답답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 30년 차인 정혜 씨는 요즘 남편과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으면서도 어쩐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뉴스를 보고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눈빛도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런 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갑니다. 아니, 더 나쁘게 말하면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커집니다. 예전엔 서로 말로 싸우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말을 걸지도 않고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잔소리 들을까봐 혹은 또 싸움이 될까봐 이렇게 말이 끊기고 감정 표현이 사라진 순간부터 부부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마음 속엔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말 없는 전쟁입니다. 소리도 없고 다툼도 없지만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조용한 싸움이죠.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밥 먹었어요. 이거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별것 아닌 말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말은 얼음처럼 굳은 공기를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을 피하게도 만들고 쌓인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도 하니까요. 정혜 씨는 최근에 아주 작은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남편 눈을 마주보고 웃어주는 것. 그 짧은 미소 하나에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왜 그래 무섭게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정혜 씨에겐 참 반가웠다고 해요. 아직 대화할 수 있구나. 아직 웃을 수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없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먼저 눈을 맞추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결국 둘 사이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서로 너무 익숙하니까 딱 그만큼 예의가 사라지고 딱 그만큼 배려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집 안이 마치 검열당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왜 이래? 또 이거 안 치웠네. 의도는 다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너는 늘 뭔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말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이 편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죠.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그날도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볶음탕 재료로 사다 놓은 감자가 자기 기준보다 오래 있었던 모양이죠.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각자 다른 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발견한 사람이 조용히 처리하는 것. 감자가 오래됐으면 버리면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닦으면 됩니다. 그게 보기 싫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편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말해야 할 때는 말투를 한 톤만 낮춰보세요. 이거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요건 내가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혜 씨는 요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보, 이건 그냥 내가 치울게요. 대신 저녁은 당신이 정해주세요. 공평하게요. 남편은 머쓱해 하면서도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소리 대신 웃음을 들었고 지적 대신 제안을 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잔소리가 싸움이 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를 참고 웃어주는 데 필요한 건 조금의 여유와 조금의 사랑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다시 평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서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해줬어요.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 이런 영상 하나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부부의 하루도 조금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침밥 준비에 청소, 빨래, 분리수거까지 하루 종일 손이 바빴던 정혜 씨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는 남편을 보며 결국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은퇴 안 했나? 당신만 퇴직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금세 시무룩해졌죠. 내가 도와주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혜 씨는 도와준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스스로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설거지 도와줬다. 청소 좀 해줬다.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신 몫인데 내가 특별히 한 거야. 그게 아내 입장에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집안일은 여자 몫, 남편은 손님처럼 앉아있는 이 구조. 은퇴 후에도 계속 반복되니 하루가 공평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 마음속으로 불공평함이 쌓입니다. 같이 늙어가는데 왜 나만 일하지?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쉴 틈이 없지? 결국 아내들은 말합니다.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노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 더 피곤해요. 그럼 이 불공평한 하루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담하는 겁니다. 점심은 남편 담당, 빨래는 아내 담당, 청소는 돌아가며 번갈아 하기.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말은 그냥 익숙한 핑계일 뿐이니까요. 정혜 씨 부부는 요즘 일주일에 하루씩 역할 바꾸기를 합니다. 남편은 밥 짓고 청소, 아내는 소파에서
하루 종일 리모컨만 돌리는 날. 처음엔 어색했지만, 여보, 오늘 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미안해졌어. 그 말 한마디에 정혜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으로 봐주는 마음. 그게 바로 하루를 공평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정혜 씨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죠? 남편이 뭐 특별히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TV만 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존재가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무게로 느껴집니다. 같이 있어도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요. 가끔은 그냥 벽지 같아요. 늘 있는데 거슬리고 바꾸고 싶고. 그런데 못 바꾸는 정혜 씨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아내들이 꽤 많았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들어와서 잠깐 마주쳤던 남편이 이젠 하루 종일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줄고 행동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 같이 있는 게 편안함이 아니라 답답함이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랍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문제는 남편들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왜 잔소리를 들어야 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주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그 무게는 따뜻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따가 뭐 먹을래요? 오늘 나가서 바람 좀 쐴래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정혜 씨 남편은 최근에 습관을 하나 들였습니다. 아침마다 정혜 씨에게 물을 한 잔 따라줍니다. 말없이 건넨 그 물 한 잔이 정혜 씨에겐 요즘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잔 덕분에 이 사람도 나를 신경 쓰는구나 싶었어요. 사람의 존재는 소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무겁기만 했던 관계를 다시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 없이 함께 있어도 괜찮지만 말 없는 배려는 있어야 진짜 함께라고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 씨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픈 날, 은행 갈 일이 생긴 날, 가스레인지 불이 고장 났던 날, 늘 당연하게 남편에게 맡겼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함께 듣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 먼저 가고 나니까 은행에서 도장 하나 찾는 것도 며칠이 걸리더라.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 순간 정혜 씨는 마음속 깊이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가치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함께 늙고 함께 걷고 함께 마무리하길 바라며.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듯 먼저 가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이별은 2배의 외로움과 2배의 고통을 안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혼자 되는 연습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홀로 서기를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정혜 씨는 요즘 은행 일은 스스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휴대폰 요금 납부, 병원 예약도 남편 없이 해보는 중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요리 초보입니다. 밥을 한 번 태우고 라면에 계란을 2개나 깨넣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하던 일을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연습이자 혼자 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나를 챙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함께 있어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야 하니까요. 그 마지막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준비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연습을 함께 할수록 부부는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서로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법을 잊어버려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 없는 전쟁에선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가 어떤 침묵보다 더 차갑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작은 잔소리, 큰 폭발에선 사소한 지적이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눴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하루에선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나누는 것임을 다시 배웠고, 남편이라는 존재의 무게에선 말없이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죠. 마지막으로 혼자 되는 연습에서는 서로에게 의지하기만 하기보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먼저 다가가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눈 한 번 마주치고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저녁엔 함께 걷자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전의 수많은 오해와 서운함을 천천히 덮고 녹이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부부 사이의 틈은 말 한마디로 벌어지지만 그 틈은 다시 말 한마디로 메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마음을 건네는 일. 그게 바로 평화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제는 관계를 바꿔볼 시간입니다. 말 없이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젠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하고 서로의 노력을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따뜻해지는 날. 당신도 분명 다시 웃게 될 겁니다. 지혜 발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멋지게 나이 들어가요.